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1973년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의 이야기죠. 그때만 해도 한국은 기술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나라였습니다. 외국에서는 코리아, 그 가난한 나라 라고 말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서산 앞바다에 방조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보통 방조제가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무려 8.2km, 여의도 길이의 3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였어요. 국내 건설 회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미쳤나?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해? 해외 유명 건설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대형 건설사가 현장을 둘러본 후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최소 50년은 더 기술이 발전해야 시도할 수 있는 일이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바다의 깊이가 문제였습니다. 가장 얕은 곳도 15m, 깊은 곳은 30m가 넘었어요. 거기다 바닥은 온통 진흙 개팩이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9m나 됐습니다. 하루에 2번씩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거였죠. 이런 조건에서 방조제를 쌓는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산해 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필요한 돌의 양이 1650만 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당시 한국 전체 채석장에서 1년 동안 캐내는 돌의 양보다 많았습니다. 비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의 연매출이 100억 원 정도였는데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은 300억 원이 넘었거든요. 회사 매출의 3배가 넘는 돈을 한 번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다른 건설회사 사장들은 정주영 회장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 이번엔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 프로젝트 하다가 회사 망하는 거야. 심지어 정주영 회장의 가족들도 반대했습니다.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여보, 이번엔 정말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혹시 실패하면 어떡해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우리나라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거야.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정말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돌을 바다에 던져봤지만 진흙 바닥으로 계속 빠져들어갔어요. 마치 끝없는 늪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았죠. 콘크리트 블록을 만들어서 넣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수가 밀려올 때마다 다 떠내려가거나 진흙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1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성과는 제로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언론에서는 현대건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로 끝나나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주영 회장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현장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방법을 찾으려고 했죠. 직원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회장이 스트레스로 몸이 상하는 건 아닌지. 실제로 정주영 회장은 그 시기에 체중이 10kg이나 빠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장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낡은 화물선 한 척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야. 다음 날 아침 정주영 회장은 직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어떤 방법이세요? 배를 사용하는 겁니다. 폐선박을 바다의 일렬로 침몰시키고 그 위에 돌과 모래를 부어서 방조제를 만드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멍하니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배를 일부러 가라앉힌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배는 물에 뜨도록 설계된 거잖아요. 그만큼 물과 친화성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배 자체가 이미 견고한 철 구조물이고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런 방법으로 방조제를 만든 사례가 전 세계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 최초가 되는 겁니다. 사실 직원들 대부분은 회장이 스트레스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본 방법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럼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봐야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난관은 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배나 쓸 수는 없었어요. 크기도 적당해야 하고 구조도 견고해야 하고 가격도 맞아야 했죠. 정주영 회장은 직접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리스, 파나마, 리베리아, 일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패선박을 사모았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패선박이라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너무 오래된 배는 철판이 썩어서 사용할 수 없었고, 너무 큰 배는 침몰시키기 어려웠어요. 반대로 너무 작은 배는 효율성이 떨어졌죠.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388척의 패선박을 확보했습니다. 유조선, 화물선, 심지어 퇴역한 군함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 배들을 정확한 위치에 침몰시켜야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위치가 어긋나면 전체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침몰시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을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1976년 3월 15일 드디어 첫 번째 배를 침몰시키는 날이 왔습니다. 현장에는 정주영 회장을 비롯해 모든 임원과 직원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왔죠. 성공하면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현대건설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는 5,000톤급 화물선이었어요. 길이가 120m나 되는 거대한 배였죠. 자, 시작합니다. 잠수부들이 배 밑으로 들어가서 밸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배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저건 왜 저렇게 기울어지지? 이러면 안 되는데. 배가 옆으로 기울면서 제대로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방조제 역할을 할 수 없었죠. 현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기자들은 벌써 실패라는 단어를 메모장에 적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주영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포기하지 마. 다시 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직원들이 급하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배의 무게 중심을 다시 계산하고 물이 들어가는 속도를 조절했어요.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수직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됐다. 제대로 가라앉고 있어. 드디어 배가 정확한 위치에 안착했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해냈다. 정말 해냈어. 정주영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넘게 고민했던 방법이 드디어 성공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88척을 모두 침몰시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배를 침몰시키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날씨가 나쁜 날에도 파도가 높은 날에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배가 제대로 가라앉지 않아서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직원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이 배우는 거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배를 일부러 가라앉혀서 방조제를 만든다고 미쳤나? 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해양 엔지니어가 현장을 보고 한 말이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런 발상이 있었다니 정말 혁신적이야.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네덜란드에서 온 방조제 전문가는 더 놀라워했어요. 우리나라가 방조제 기술의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에서 이런 방법을 개발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언론의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던 기사들이 혁신적인 시도라고 칭찬하는 기사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를 모두 침몰시킨 다음에는 그 위에 돌과 모래를 쌓아야 했거든요. 이 작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650만 톤의 돌을 전국에서 모아와야 했어요. 트럭만 해도 매일 수백 대가 현장을 오갔죠. 정주영 회장은 이 시기에도 매일 현장에 나왔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요. 어느 날은 큰 태풍이 왔습니다.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했죠. 태풍이 지나간 후 현장을 확인해 보니 일부 구간이 무너져 있었어요. 직원들은 낙담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쌓은 게 한순간에.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오히려 희망적이었어요. 태풍을 견뎌낸 부분들을 보세요. 우리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무너진 부분은 다시 보강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온갖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1978년 드디어 방조제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바다 위로 길다란 둑이 모습을 나타낸 거죠. 이때부터 해외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 연일 시찰단이 몰려왔어요. 정말 배로 방조제를 만들었네. 이 방법으로 이렇게 견고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니. CNN에서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적, 바다를 정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1979년 4월 27일 드디어 완공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통령까지 참석한 성대한 준공식이었죠. 8.2km 길이의 거대한 방조제가 바다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습니다. 6년 전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방조제가 현실이 된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연단에 올라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6년 전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그 순간 정주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년간의 고생과 고민이 한순간에 떠오른 거죠. 이 방조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의 상징이고 도전 정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상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이 성공의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건설 회사가 된 거죠. 곧바로 해외에서 프로젝트 의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방조제를 배로 만든 그 한국 회사에게
우리 공업단지 건설을 맡기자고 했어요. 알래스카 유전 개발 프로젝트, 리비아 대수로 공사, 쿠웨이트 신도시 건설. 정말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들어왔죠. 현대건설의 매출은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직원 수도 급격히 늘어났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 전체의 자신감이 달라진 거였어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선진국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해냈구나. 이런 자신감이 80년대 한국의 급속한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정주영 회장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결과만 보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수백 번 실패하고 수천 번 좌절했지만 그때마다 한 번만 더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불가능하다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이에요. 정작 자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1973년 누구도 바다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둘째, 기존의 방법이 안 될 때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로 방조제를 쌓는 전통적인 방법이 안 되자 베라는 완전히 다른 재료를 생각해낸 거죠. 셋째,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넷째,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배 침몰이 실패했을 때 포기했다면 이런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다섯째,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배는 물에 떠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배를 일부러 가라앉혀서 구조물로 쓰자는 발상의 전환이 성공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취업, 창업, 새로운 도전, 꿈의 실현. 주변 사람들이 그건 너무 어려워, 현실적으로 생각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1973년 바다를 막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다른 생각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실행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도전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도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강력한 도전의 교훈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큰 영감을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